이번 이제 상강은 오늘 마지막인데요. 공매 이렇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최근에 낙찰받고 했던 부분 중에 일부를 제가 담아놨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책이라는 게 이론에 그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요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요 책에는 제가 실제 낙찰받았던 분들의 이제 그 중에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건 빼고 적당히 발생한 것만 넣었어요. 수익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건 아무래도 이제 탈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생략했어요. 어쨌든 지금 같은 건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일단 공매를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이 앞에는 보면 우량한 물건을 찾아야 된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37에서 66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37쪽을 보면 공매 1단계 투자금이 적은 다세주택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그 남성역에 위치해 있는데 남성역에 도보로 한 3, 4분? 2, 3분 정도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물건이에요. 지은 지가 한 7년 정도 되고 이 카보드빌이라는 다세주택은 사당동에 있는 건데 전용 면적이 62.63인데요 1층이라 그리고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고 그리고 넓게 빠졌어요. 일반적인 것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장을 가봤더니 이 시세는 매매는 4억에서 4억 2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시세는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가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 받아 가지고 전세만 놔도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땅속에다 묻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묻는 걸 갖다가 여러분 땅속에 뭐 묻을까요? 고구마? 감자? 여러분 묻을 게 금덩이를 묻혀요. 금덩이를 묻혀야죠. 나는 뭐 묻냐? 이런 거. 현금투자가 없죠? 이런 거 묻어 놓죠. 내가 이제 엊그저께 그 강남역에도 업시대 그 27평형 서초 8억 원 아파트 411호 이번 주 토요일 날 명도하거든요. 나가 이사. 그거를 6억 3,800에 낙찰받고 그 8억에 팔았어요. 잔금 치른 날 팔았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낙찰받은 거?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책 사보면 다 되잖아. 자, 책은 거니까 책에 있는 것보다 이제 요거를 제가 좀 낮춰 볼게요. 온비드 화면을 켜보고 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온비드에 로그인을 해야죠. 이 로그인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아이디 비밀번호 칠 수 있고 누가 요즘 아이디에 공인인서만 하면 되죠. 공인인서로 하면 로그인하면 법인 플러스로 해가지고 체험 플러스 인증서 암호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면 내가 낙찰받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의 온비드가 있죠, 여기에. 요걸 클릭하면 이제 그 최근에 낙찰받은 거는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한 달 전에 낙찰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한 달 이내에는 여기 나오는데 한 달 넘었다라면 입찰 관리를 들어가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입찰 결과가 나오죠. 나의 입찰 내역에서 입찰 중이라는 거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할 때 하고 목요일 날 그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즉 11시 정도까지
5억만은 여기에 나와요. 그렇지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1, 2 가는 거예요. 회차를 하려고.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입찰 결과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조정해서 날짜를 한 뭐 5월 1일부터 이렇게 체크해보면 이와 같이 여기에 마치 이렇게 서울시 서초구 서초파라곤 411을 그 5억 8,950만 원까지 저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보면 이 물건인데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지도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남역에 5번 출구에 바로 여기 있죠. 요거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얼마에 낙찰받았느냐 입찰 이력을 보면 이쪽에서 상세 이동으로 가보면 이렇게 몇 사람이 들어왔냐 몇 사람 3사람이 입찰 들어왔죠. 그 중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난 학교 다닐 때도 1등 못한 것 같은데 응?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1등 못한 것 같아. 근데 이 공매는 1등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게 표창장을 주더라고. 누가? 돈으로 표창장을 주더라고. 참. 근데 학교에서 받았던 표창장보다 돈으로 받는 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잔금을 치르자마자, 잔금을 언제냐면은 대금 납부기간이 7월 15일인데 납부 최고 기한 열흘 더 준다 그랬죠? 납부 최고 열흘 더 주잖아. 2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는데 이거 일요일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22일 날 잔금을 납부했어요. 그 잔금을 납부한 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잔금을 안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잔금 납부한 건 어디를 해느냐? 여기에 보면 그 라이온비도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받을게. 여기서 해가지고 입찰 결과에서 요거를 5월 한 1일 정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조회를 눌러야죠. 누르게 되면 이게 낙찰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낙찰을 눌러요. 낙찰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낙찰 후 절차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내가 잔금 납부한 게 다 나와게. 요걸 딱 누르면 이게 여기서 잔대금, 요건 매각 결정 통지서고 요걸 누르게 되면 잔금 납부 영수증하고 잔대금 납부 영수증하고 영수증이 딱 뜨이죠. 이렇게 납부한 거예요. 언제 납부했나? 7월 22일이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 8억에 팔았어요. 이 금액에 그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 납부한 6월 22일 날 8억에 팔은 거예요. 법인으로 사가지고. 이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사면 건물분부가세가 있는데 건물분부가세가 요거는 한 2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내가 28%인데 25% 그냥 건물분부가세 한 3% 좀 제가 낮게 잡았어요. 뭐 한 2, 3%까지는 이제 세무서는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 이게. 여기 했고 요게 최근에 낙찰 받아서 소개한 거고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면 37쪽. 자, 이게 1단계는 다 소액 투자 가능. 소액 투자가 보면은 이제 이게 얼마에 떨어졌냐면은 가격이 3억 3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다 받아요. 임차인이. 뭘 갖고 분석했냐? 위치가 그 남성역 1번 출구에서 바로 여기에. 여기니까 여기에 한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낙찰받았죠? 또 기분 나쁜 거 이게. 단독으로 낙찰받았어. 근데 여러분 단독으로 낙찰받은 게 돈이 잘 돼요. 그리고 비싸게 낙찰받은 게 항상 돈이 좀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자 요거를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이 금액에 낙찰받아가지고 요거를 한 4억에 판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서도 한 3, 4천만 원 냈겠죠. 요거는 이사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는 거죠. 이제는 좀 전에 이제 공매 1단계 했죠. 이제 기하를 2단 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재개발 이 투자를 해야죠. 재개발 책이 어디 있을 텐데 내가 쓴 책이 있는데 재개발 책 좀 한번 갖다 줄래요? 뭐 제가 이제 이거를 재개발 쪽에 재건축 투자하려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아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한테 뭐 상의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다 어디로 가셨나 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을 또 작년 3월 달에 써가지고 이 실제 투자하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이게 제가 8개월 동안 공부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쓴 거거든. 이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까지 완전히 커버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법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 가지고 실전을 정확히 한 거지. 이게 재개발 구역 내 세봉 빌라 이걸 얼마를 벌었냐. 낙찰을 7억 8,600만 원에 해서 2명이 들어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노량진 1구역, 노량진 재개발 1구역이요. 7억 5,500인데 요까지 여기서 이거 신권에 들어간 거. 신권에 딱 3천 더 써가지고. 그래서 보면 2등이 7억 8,400, 그러니까 200만 원 차이로 1등 했죠.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때 박수 쳐줘야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낙찰받아 얼마에 팔았냐? 9억 5천에 팔았어요. 얼마에? 보름 만에 9억 5천. 실화야, 실화. 법인으로 샀다. 법인으로 샀으니까 가지고 받다가 법인으로 팔았으니까. 나 원래 공매 조상인데. 새삼스럽게 뭐 공매의 전설이라 나올 건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냐? 얼마 안 돼요. 그거 봐. 이제 뭐 9월 요때 잔금 치렀으니까. 잔금 치르고 이렇게 공매로. 근데 이걸 이제 전소유자와 임대차, 거기에 그 전소유자 있지. 채무자, 체납자금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써서 2억에 전세 놓고 그리고 이 전세 끼워서 팔았어요. 잔금 납부 팔아가지고 한 1억 3천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 보름 만에. 기분이 나쁘죠? 너무 나쁘죠? 너무 나빠. 투자할 때는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지금처럼. 응? 이 사실에, 실제, 실화. 그 다음에 그때 산 거는, 그때 2개를 낙찰받았어요. 도로 4분의 1 지분. 이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도로 4분의 1 지분은 노량진 재개발 5구역하고 6구역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그 5구역에 있는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더라고. 그 입찰도 상가인데, 입찰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럼 요거랑 요거까지는 분양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건 뭐 있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때 도로를 얼마나 낙찰하냐? 9.1평을, 그러니까 32제곱미터를 이 5,300에 산 거예요. 4명이나 들어왔죠? 우린 2등은 안 해. 1등.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어요. 잔금은 이제 이때 치른 거니까. 같은 날 치렀어요. 응. 네? 이거는 현금 청산 받아도 되고, 분양권을 받으려면 이게 32제곱미터니까 한 이제 58제곱미터만 더 사면 분양권 나와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좀 얘기해 줄까요? 나 알려주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서울시는 구조례 적용 대상하고 신조례 적용 대상이 있어요. 구조례 대상은 이제 그 법이 시행되기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하루 전에 2013년 12월 29일 전에 분할됐다면, 분할되고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90제곱 미만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만 이제 그 분양 자격을 주어지죠.
그런데 그게 신조례는 2010년 7월 15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5년 7월 16일부터 서울시 신조례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권리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이면 이제 아까 같은 건 시행되기 30일이니까 전이지만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포함돼요. 그때 권리산정 기준일까지만 쪼개졌다 하면, 그리고 그것이 9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런 경우는 각각 분양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같이 90제곱 미만 30도 이상은 이제 그 무주택자에게 주는 이런 거는 신조례에서는 삭제됐어요.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내가 이거 32제곱미터니까 58제곱미터 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파네요. 비싸게만 달라고. 비싸게 살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현금 청산을 받을 거 생각하고 또 집은 하나 더 사면 된다. 누가 또 살 사람이 또 지금 낚시줄이 왔다 갔다 해요. 1억 5천 준다고. 그러니까 어디 1억 5천이면 그냥 한 1억 정도 남는 거죠. 세금 빼면 한 8천 정도 나오겠네. 법인으로 샀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 구역 안에서 그 지분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인근이 아니더라도? 그 한 재개발 구역에. 그 안에서만 네. 말씀하시는. 그래서 몇 개를 나눠서도 어쨌든 10제곱, 10제곱, 그래서 10필지를 사더라도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네? 그럼요. 떨어져도.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짰다. 첫 번째는 추가 매수해서 분양받는 거. 두 번째는 현금 청산 받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 정도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공매의 3단계. 이 기하를 3단계 넣어야죠. 공매의 완성은 신탁 공매로 통한다. 공매의 왕은 신탁 공매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돈 번 얘기 해줄게요. 자, 필자는 2017년 11월 공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 공매 투자의 비밀을 철거한 바 있다. 잘난 척하는 거지 사실은 그지? 잘난 척하는 거지. 신탁 공매 자양동 우성 7자 아파트를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아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한강도 보이고요. 한강도 보이 정남향에 22층에, 그러니까 1호 라인은 6호 라인인데 3호 라인인데 22층에 20층이죠. 정남향 노양이 한강이 보이고, 앞에가 이 잠실종합운동장 딱 보이고 전부가. 그리고 이제 그 대모산이 그렇게 그 명산이라도만요. 그리고 구룡산 보이고. 그래서 대모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주 요즘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운이 좋은 거예요. 이 풍수학상 참, 이게 안산이 대모산하고 풍수학상은 이 앞에 있는 산을 갖다가 자청령 500호 앞에 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안산이라고 하거든요. 안산이 좋아야, 아름다워야 그 명산에 그러한 우는 거거든요. 풍수학상. 그런데 지금 앞에가 대모산하고 구룡산이 있어서 이제 그 좋은 기반이 있죠. 이제 돈 버는 일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거 얼마에 낙찰받았냐? 이 감정가가 11억 4,600억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거 갖고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얼마 낙찰받았냐면은 3억 8,600에 낙찰받았어요. 3억 8,600. 여기 얼마까지 떨어졌냐? 바로 건대에 바로 붙어 있죠. 여기 낙찰받은 걸 내가 보여드릴게. 11억 4,600에서 시작했는데 떨어져가지고 3억 8,600까지 떨어져가지고 3억 5,900 여기 있는데 제가 3억 8,600에 들어가지고 몇 명 들어왔나 봐요. 시세 조사하니까 이제 여기 봐, 입찰 들어왔는데 한 사람 둘 셋 넷 4명이 있는데 1등 했어. 또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 나 봐요. 얼마? 7, 80만원? 그죠? 우리는 2등이 얼마 쓸까가 보여. 좀 이렇게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낙찰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싸냐? 이게 이 당시만 해도 11억 15억 5천 11억 갔었어, 이게 물건이. 아까 보였잖아. 여기에 보면 시세조사가 있어, 이렇게. 여기 보면은 10억 5천에서 이 정도 11억 정도 갔었어, 이게. 이게 제일 로얄층이고 노얄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봐도 돼요.
근데 지금 14억 가죠? 1년 만에. 원래 돈 버는 사람은 뭔가 있는 거, 신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왜 3억 8,700에 낙찰받았느냐? 농협고 근저당권이 요걸 인수하는 조건이었어요. 어디 있냐면 농협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5억 5천 정도 됐는데 실제 채권을 알아보니까 4억 5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수할 때 보니까 4억 4천 밖에 안 됐더라고. 그래서 8억 3,700이 총 취득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8억 3,700, 11억짜리를 8억 3,700 여러분 죽었다 깨어는 못 사. 못 사. 이것이 바로 이 공부의, 어쩌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 못 된다 그러죠? 근데 이 경매나 공매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본인 같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게 내가 있어요. 나는 이거 낙찰 받고 나서 5개의 선물을 받았다. 농협근저당권이 4억 4,5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500만 원을 또 줄여서 4억 4천인가 얼마 됐어요. 실제 4억 4,500인 줄 알았더니 실제 4억 4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배당 잉여금이 있어가지고 위탁재금 소유자가 1억 원을 배당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당받게끔 명도하기서 써주면서 제가 1,000만 원 받았어요. 너 이사 갈 때 1,000만 원 주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이사비용도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좀 늦게 나가가지고 이 월세도 한 300만 원 받았어. 정말 이건 버린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한 달 늦게 가서 한 달 주택사용료 300만 원 받은 사람이요. 더 기분 나쁜 거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는 거. 매수 후 10달이 지났는데 이것이 한 14억으로 해가지고 한 3억이 또 올랐다는 거. 정말 5개의 선물을 줬죠. 5개의 선물을 준 거예요. 자. 네? 얼마 쓰게 된 근거는 어디 있었나요? 이제, 쉽게. 자,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3월 9일날 잔금 치른 거거든요. 이것도 내가 낙찰 받은 거예요. 이건 대방동에, 대방역에 대방 2차, 2편한 세상. 48평형이에요. 이것도 한강도 보이고, 앞에 관악산도 보이고, 아주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매물로 8월 20일 날 명도하거든요, 이거. 강제 집행하려고 했다가, 20일까지 봐달라가 제가 3월 9일부터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마음을 곱게 쓰니까 그 당시 낙찰 받을 때는 한 12억 5천 13억 했는데 지금은 14억 5천 15억 가요. 그러다가 14억 5천에 팔라고 내놨거든요. 이거? 그거요. 얼마에 낙찰 받으니까 또 보여줘야죠. 이거는 이 내부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좀 여기 한번 잘 보여줄게요. 왜냐면 이게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이 2개가 텄어. 확장까지 해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방동 1차가 여기가 한 600세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한 100세대 돼요. 그리고 요 48평이고 35평이, 35평이 지금 13억까지 가요. 이게 48평이 이제 15억 간다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 전세가 9억. 낙찰 받을 때는 7억 정도 했는데 전세가 2억 올라버렸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보니까 지금 보면 이거 할 때 14억도 있고 12억 5천. 이 낙찰 받을 때는 이 정도 했어요. 뭐 한 13억 이 정도면 12억 5천에 팔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에 낙찰 받느냐, 이게 9억 4,7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떨어졌냐?
건지당 1억 4,800 인수하는 거예요. 공매 공고문에. 근데 이제 이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신탁 등기하고 보존만 하는 거지 공매 절차만 실행하지 권한이 없어요. 그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1억 4,800원 그냥 허수로 경매 신청하려고 그냥 설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인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이 물건이 한 13억 정도 가는 게 10억 이상 써야 되겠더라고. 10억 정도 쓰고 1억 4천 뭐하고 등기하고 뭐 그러면 한 11억 나오겠더라고. 그러면 낙찰받아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입찰이 안 했어요. 이거 입찰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가 열다 보니까 9억 4,700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여기 써있더라 여기. 그래서 얼른 가서 수의계약 해버렸어요. 얼마 가격? 이 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자꾸 기분 나빠지려고 하죠? 아주 기분 나빠요? 공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공매 공문을 보면, 여기 1억 4,800 인수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봐봐요. 여기 1억 4,850만 원 인수하는 거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파이낸스 내부에서는 우선수익자는 말소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 확인서 받고 제가 낙찰 받은 거예요. 교수님 하실 때 대출 최대로 땡겨가신 것도 아니고 이거요? 8억 대출 받은 건데 내 돈 한 1억 들어갔나요? 내 돈 1억 들어갔어요. 내가 배당 전문가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은행 채권 담당자들 내가 공부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할까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는 게 내 지론이에요. 아까 같이 뭐 안 되니까 없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낙찰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매와 경매 요거는 좀 전했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공매 투자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공매 물건을 이제 그 소액 투자부터 해가지고 또 이 그 암성 공매로 시작해서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아파트도 했다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하다가 그다음 신탁 공매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처럼 아파트 낙찰받고 아파트도 한 2, 3억씩 싸게 사면은 그리고 그걸 바로 파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보유에다가 팔면 이게 현재적 가치도 좋지만 앞으로 올라서 미래적 가치가 생성되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매 투자는 지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매장을 잘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특수물건은 경매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 되는 거는 공매로 아파트가는 공매로 사죠. 경매로 안 사요. 왜냐면 아니 입찰 한번 들어가면 50명 100명씩 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요? 제가 300명 입찰 들어온 경매 물건에서 1등한 거 얘기해 줄까요? 제가 신도림에 가면 태영 아파트라고 60평짜리 있어요. 한 15년 된 전인데 그 당시 가격이 계속 오르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감정가가 지금은 뭐 한 12억 13억 갈걸요? 60평. 요즘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감정가가 5억 8천 했어요. 그거를 더더들도 딱 한 장 더 썼어요. 6억 8천 써가지고 1등 했어요. 그게 얼마 팔았는지 알아요? 그거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보름 만에 8억 5천에 팔았죠. 8억 5천. 제가 올 1월 달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뭐 강의는 이제 끝난 거니까. 여러분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울시, 그리고 송파구, 여기 신천동일 거예요. 신천동, 이 진행물건이 아니고 매각정보, 그리고 이것도 아파트로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러면 요거죠. 얼마냐? 12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떨어진 상태에서 7억 7천인데 그거 딱 얼마? 770만 9,900원을 더 쓴 거예요. 그래서 1등 했어요. 저거 얼마 팔았는지 알아요? 얼마 팔았는지 알아요? 8억 8천에 바로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는지, 누구한테 팔았냐가 중요해. 누구한테? 2등 한 사람이 7억 5,600이죠?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저 사람이 저거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2천만을 덜 써가지고 한 1억 2천을 더 쓰고 산 거예요. 나한테. 원래 저거 9억 이하 안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내 2천만 원 할인해 준 거예요. 이게 한강이 보여요. 한강. 여기에는 이제 잘 안 보이지만 한강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갑자기 이거 한 거라 한강 사진은 이 방송 왜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한강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보이죠? 카메라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일까? 이렇게 보여. 아, 카메라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각도를 좀 맞춰서 위로 올리면 더 잘 보이는. 아우, 이게 잘 안 되네.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이래요. 이런 내려가지고 이런 일 못 팔 수가 없었지.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조사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물건을 조사할 때 그 물건 조사를 정확히 하면 이게 금방 팔릴 거다 안 팔릴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 조사를 할 때 현찮게 물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물건을 조사할 때 그 부동산하고 인맥을 쌓아요. 그 인맥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인맥을 쌓기 전에 쌓기커녕 싸고 오지. 싸고 오지. 싫어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공매나 경매 물건 정보 알아보고. 나는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예요. 제가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야. 그래서 그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이기 때문에 제 제자분들이 많아요. 제 책을 많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보다 쉽게 할 수 있죠. 오늘 또 질문 있으면 받는 거로 하고 제가 마치도록.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편하게. 그러면은요, 저희가 꼭 필요한 책을 해야 되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공매를 하려고 그러면 공매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보여야지. 여기 요 정도. 그리고 좀 더 깊이 하려면 이 책까지 가지면 되는데 사실은 이 책까지 안 해도 되고 공매는 이 책까지만 하고요. 또 신탁 공매를 하려면 신탁 공매 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것 좀 하나 갖다 줘 보실래요? 신탁 공매는 이제 이 책 정도면 이거를 책을 사면 6강 정도를 제가 이 법무사협회에서 강의하는 게 있어요. 잘 나와서 6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사면. 이 법무사협회에서 제가 6시간 동안 이 책 하나 다 떼준 거거든요. 법무사도 300명 놓고 그때 강의했던 게 나와요. 그리고 이 경매를 한다 그러면 좀 힘들지만 이 책 정도를 보시면 완벽해요. 질문 네. 하나 올라왔는데 네, 하세요. 지금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의 경공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맞춰 어떤 출구 전략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우리가 이 부동산 개정 이 법률에서 뭐 취득세도 이제 8월 10일부터 이제 시행한다라고 또 내년 이부터 법인 중과 1월 달부터 중과도 있고
또 양도세도 70%, 60%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종부세도 만들어지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법인으로 취득해서 파는 거는 법인은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 상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까지 다 받으니까 요거까지 바꾸라니까 세금을 상당히 절세가 있는데, 이 주택을 산다는 거는 일단은 취득세가 12%니까 상당히 그 어렵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일 때는 3%, 조정대 밖에서는 2주택까지는 3%, 그리고 조정대 2주택부터 또는 밖에서 3주택부터는 종부세가 기본 공제 없이 6%까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되다 보니까 이 법인으로 사가지고 투자할 때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그렇게 투자하고 토지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그 아직까지 그 괜찮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취득세도 이제 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사는데 이렇게 무주택자 명의를 사는 건 괜찮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명의로 살 때는 자기의 주택이 있다. 없으면 뭐 당연히 얘기할 게 없고, 없다 그러면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8%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는 1년 미만에 팔면 70%고 1년 에서 2년 미만에 팔 때는 그 60%고 막 이러니까 장기 보유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아예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내버린다고 생각하면, 내버리면 세금을 내도 되죠. 난 낸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근데 어차피 이제 보면 이 경매나 공매의 불문율이 뭐냐면 비싸게 사도 올라서 돈을 번다. 지금 취득세가 뭐 8%, 12%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좀 비싸게 샀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텔도 많이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같은 건 잘 아셔야 되는 게, 아파트는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아파트가 계속 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직 정책을 짜를 때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을 하고 했다면 가격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15억 이상 되는 건 조심해요. 근데 15억 이하 되고 10억 미만짜리 아파트라면 조금 좀 취득세가 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8%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고, 또 6억, 7억, 8억 이런 것들은 한 1년, 2년 지나면 보면 그 분명히 다 10억 넘어가고 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이 관망세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법이라는 거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좀 너무 좋은 물건이 따르면 조금 취득세가 높다 해도 투자할 필요 있어요.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고가 아파트 투자하지 마세요.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죠. 넘치면 이 공급보다 이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버리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15억 이하짜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5억, 20억, 30억 되는 아파트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